네, 안녕하십니까. 데이터 스트림즈 김현철입니다. 저희는 지금 그 데이터 스트림자라고 하는 회사가 23년 정도 됐는데, 데이터 기준으로 지금 하는 회사라서, 전에 오라클도 말씀하셨지만, 기존까지 세미나 자체들이 전부 다 이제 서비스 기준으로 어떤 걸 만들 거냐, 이렇게 준비를 하셨는데, 저희는 거기서 좀 벗어나서 데이터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리고 데이터를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실질적으로 밑에 보시면은 데이터라고 하는 밑에 양분들이 있습니다. 그 양분들을 가지고 나무들이 자라는데 그 나무들이 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클라우드가 됐든 IoT가 됐든 블록체인이 됐든 AI가 됐든 많이 걸고 있는 메타버스가 됐든 향후에 가지고 와야 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됐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장 핵심은 데이터입니다. 과거에 DW나 데이터 레이크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말이 있습니다. 가비지 인 가비지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서비스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 데이터들의 질이 좋지 않으면은 아무리 서비스가 좋다고 하더라도 좋은 평가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데이터들에 대한 값어치를 높이기 위해서 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클라우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부분에서 발전이 돼서 데이터 레이크 이렇게 발전이 됐고 기존에는 지금 데이터 패브릭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이 핵심적인 기술이 데이터 패브릭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패브릭이 발전이 조금 더 되면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핵심 과제로 봤을 때 저희는 데이터 사일로 회수가 되고 모든 개인 서비스가 한 곳에서 처리되는 원스톱 서비스, 그런 맞춤형 서비스, 데이터 드리븐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이 품질들이 명확하게 좋아져야 되고 그 품질들을 좋아지기 위해서는 데이터 가버넌스가 잘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 자체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제가 작업을 했을 때 데이터 사이언트들이 데이터 활용 강화를 통해서 비즈니스 창출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비즈니스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이동하고 통합해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근데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되다 보니까 데이터에 대한 품질도 저하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시적으로 커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패블릭 개념을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데이터 거버넌스 부분들이 강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표준이나 품질 관리가 강화되고 향후 그런 부분들이 강화가 되면 데이터 흐름까지도 데이터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개인화를 통해서 맞춤형 분석 환경을 제공할 수 있고 AI 카탈로그 서비스를 통해서 다시 가버넌스가 이루어지는 그런 방식으로 전환적으로 돌아가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패브릭이 뭐냐라고 했을 때 2016년에 내부에서는 일관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일관성을 얘기했고 2018년에 포레스트에도 일관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데이터 패브릭이라는 부분들이 2018년까지는 데이터 일관성을 가지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많았고 2019년에 파트너에서는 일관성이라기보다는 데이터를 통합할 수 있는 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아키텍처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기존에 가지고 있던 RDBMS와 비기종간 있습니다.를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를 가지고 가는 것들이 데이터 패브릭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파트너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가는 사이클인데 하이퍼 사이클이라고 해서 현재 보시면은 데이터 패브릭이라는 부분들은 중간쯤에 와 있습니다. 환멸기기라고 해서 이게 진짜 앞으로 나아가야 될지 여기서 없어질지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데이터 패브릭 개념은 아마 앞으로 향후 한 5년 내지 6년 정도, 7년 정도 지나면은 저한테 안정화 단계로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술 자체가 가버넌스 기반의 데이터 통합 기술들하고 가상화 기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고객들이 하고자 했던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반드시 데이터 패브릭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 끝에 안정화까지 갈 수 있는 중간에 사라지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 패블릭의 진화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데이터 레이크 통해서 데이터 패블릭으로 빅데이터 패블릭으로 진화를 했는데, 데이터 웨어하우스들은 고가의 유닉스 서버 RDB를 가지고 작업을 했었고요. 내부의 정형 데이터를 가지고만 작업을 했습니다. 데이터들이 비정형 데이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데이터 레이크가 구성이 되었고, 그 데이터 레이크 구성을 지나서 데이터 가버넌스를 포함한 데이터 가상화라는 부분들도 진화가 되기 때문에 데이터 빅데이터 패브릭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진화가 되어서 현재는 데이터 패브릭이 계속 잘 잡고 있습니다. 데이터 패블릭의 핵심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데이터 가버넌스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가버넌스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 가버넌스를 통해서 데이터 통합 저장소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 라고 하는 부분들도 정해져 있고, 그 데이터 통합 저장소는 DB가 될 수도 있고, 하드비 될 수도 있고, 노이스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DB가 됐든, 어떤 저장소가 됐든 관계는 없습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데이터 사일로 없이 가상화를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데이터를 줄 수 있느냐, 라고 하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데이터 패블릭의 핵심 구성 요소는 데이터 가버넌스, 데이터 통합 저장소, 그리고 데이터 가상화. 이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언프로미스가 됐든 클라우드가 됐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어느 저장소에 있든 어느 사이트에 있든 관계없이 그 데이터들에 대한 부분들은 가상화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데이터 사일로를 없앨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는 것이 데이터 패블릭의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때 물리적인 통합으로 많이 작업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때는 그 당시의 기술들은 그 기술이 가장 좋았던 기술들이고, 그 다음 데이터 페더레이션이라고 해서 데이터를 논리적으로 통합하는 기술들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향후 지금은 추상화 레이어 위에서 데이터를 가상화를 통해서 내가 원클을 통해서 A라는 DB와 B라는 DB가 다르더라도 하나의 DB로 생각하고 쿼리를 따질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들을 가지고 데이터 가상화 솔루션을 만드는 게 데이터 패브릭 기술이 되겠습니다. 데이터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품들을 다 모아서 데이터라원이라고 하는 테라원 슈퍼클이라고 하는 제품으로 만들어서 지금 출시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데이터 패브릭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면은 데이터 가버넌스입니다. 가버넌스가 되지 않으면은 데이터들에 대한 부분들을 찾기도 힘들고, 고객들이 찾기도 힘들고, 데이터를 인테그레이션 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에 대한 부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데이터 가버넌스가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있는데 활용할 데이터들이 없다고 하는 부분들은 메타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이고,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메타데이터 관리도 위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할 거고요. 총괄 데이터 오너십 부재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디지털 플랫폼 정보로 가더라도 그 데이터에 대한 오너십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디지털 플랫폼 정보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뒤에 그림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데이터에 대한 오너십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재는 정형 데이터뿐만 아니고 비정형 데이터들, 디바이스에서 올라오는 데이터들, 그렇지 않으면은 매뉴얼이라든지 기술자들, 그리고 문서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메타 정보화해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기술들을 가지고 작업을 하려고 하더라도 메타 정보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메타 정보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 정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 빅데이터에 넣어서 할 거냐, 아니면 RDB에서 넣어서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들이 아니고, 데이터는 어디든지 가지고 있어도 관계없지만 이 데이터들에 대한 메타 정보, 가버넌스의 정보들은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보와 데이터 패블릭 기반의 데이터 가버넌스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향하는 부분은 하나의 플랫폼의 하나의 정보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나의 플랫폼의 하나의 정보라고 하면은 정보 클라우드라고 하는 부분들에 데이터들이 다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 데이터들이 올라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밑에서 보는 것과 같이 소속기관 정보 시스템이나 중앙부처 시스템에 있는 메타들이 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밑에 있는 수자원공사, 만약 예를 들어서 수자원공사하고 환경부에 있는 메타 정보가 다르다고 하면은 저 위에 정보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올려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데이터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의 정보에 하나의 플랫폼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밑에 되고 있는 쉐어드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부분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보가 성공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 메타 정보가 정확하게
반영이 돼야 되고 그 메타 정보들이 하나의 메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정확하게 정부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올려놔도 쓰레기 데이터들로 반드시 갈 겁니다. 그러면은 데이터를 찾아올 수도 없고 내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거는 올리나 마나한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데이터 정보가 쉐어돼야 되는 부분들이 반드시 존재할 거고, 이렇게 되면은 데이터가 투명하게 됩니다. 데이터가 투명하게 되고, 그래 되면 AI를 통해서 예측이나 평가가 가능할 거고 위험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데이터들에 대한 부분을 찾기 위해서 또 다른 인력들이 필요하고 다와 다른 시스템들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지금까지는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드렸었을 것 같은데 이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메타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들은 인지를 하시고 가시는 것들이 그럴 것 같습니다.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얘기를 드렸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많이 보셨을 것처럼 제기어 랜드로버에서 지금 적용했던 부분들입니다. 제기어 랜드로버에 적용했던 부분들인데 데이터 패브릭에 대한 예시를 들어오는 것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기능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T를 C하고 F1하고 F2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고요. 여기 F3는 기능들 P1하고 P2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을 찾지를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은 같은 부품 넘버, 비슷한 넘버, 그리고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 종류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부품들이 비슷한 넘버로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칼을 하나, 부품을, 기능들이나 이런 부품들을 만들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저 밑에까지 내려갈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너무 걸립니다. 이런 부분들을 메타화하고 데이터 패브릭이라는 개념으로 데이터를 가져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작업들을 했을 때 디시전 스피드가 120배 빨랐다고 하는 부분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밸류가 3배로 올라갔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부품들을 따로 안 만들어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품들을 정확한 시점에 정확한 수량으로 만들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들이 다 메타화되어 있고 데이터 패브릭 개념으로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놀랐던 부분들은 뭐냐면은 비즈니스 밸류가 3배로 올라갔다고 하는 거는 인정할 수 있는데 디시전 스피드가 120배가 빨라졌다고 하는 부분들이 가장 놀라운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전부 다 서류를 던지고 전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정리가 됐었는데 그게 아니고 저 화면에서 보니까 바로바로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고 어떤 부분들이 언제 필요할지도 다 판단이 되기 때문에 120배 정도의 의사결정 스피드가 빨라진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데이터 패블릭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데이터 패블릭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핵심은 데이터 가버넌스. 가버넌스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데이터를 정형화하고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자동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가상을 통해서 만들어주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앞에 많은 분들이 설명한 서비스가 이루어져야지만 훌륭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스트림즈가 추구하고 있는 CDP 전략이라고 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저희가 말하는 CDP는 클라우드라 데이터 플랫폼이 아니고 클라우드 데이터 플랫폼입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다시피 저희는 데이터 기반의 클라우드입니다. 데이터 기반의 클라우드를 만들어서 어느 특정의 클라우드 시스템에 종속되지 않고 플랫폼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파스 개념의 솔루션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영역 내 기술, 데이터 기술 요소 급증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 과거에 AWS에는 한 14빌리언 정도 이렇게 이제 데이터 기술 요소가 필요하고요. 데이터 패블릭을 지나서 데이터 패블릭 서비스 클라우드로 넘어갈 때는 248빌리언입니다. 실질적으로 데이터 가졌을 때보다 거의 한 200배 정도. 전체적으로 하나로 따지면 한 300도 이상의 데이터에 대한 기술 요소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는 서비스 부분도 있고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도 존재를 하게 됩니다. 데이터 스트림즈가 가지고 있는 테라1 4.0이라고 하는 CDP에 대한 기술들입니다. 실질적으로 ETL부터 시작해서 데이터 허브를 통해서 분석까지 가능한 그런 부분들도 설계가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지자체에서 저희가 서울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적용을 해서 테스트를 해본 상황이 되겠습니다. 데이터 스트림즈가 테라1 4.0 플랫폼을 이용해서 CDP 사업에 지금 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계속 클라우드로 하는 부분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클라우드로 하지 않는 부분들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는 이제 2024년도에 민간 클라우드에 입점을 해서 서비스를 할 거고요. 실제 그렇지 않고 이제 데이터 스트림즈 클라우드에서도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하나의 목표로 가지는 거는 분석을 통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데이터 클라우드, 그러니까 데이터 스트림즈 클라우드로 가지고 하는 부분들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들은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AWS가 됐든 KT가 됐든 네이버가 됐든 MSI가 됐든 거기에 종속되지 않고 테라와이라고 하는 패블릭 CDP는 전체적인 클라우드 시스템에 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개발했고 지금 런치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잘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좀 비교를 좀 해보면은 스노우플레이크 CDP하고 테라원에 있는 CDP하고 비교를 조금 간단히 해봤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 CDP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안에 DB들이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서드파트에서 그냥 다 가져와서 적용해서 가는 부분들로 저희가 있고요. 테라원 4.0 CDP 같은 경우에는 수집부터 시작해서 저장, 분석, 가버넌스까지 하나의 플랫폼 안에 뭐든지 다 들어가게 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원 플랫폼이 돼서 원 솔루션으로 가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테라원 4.0 CDP인데 데이터 스트림즈가 23년 동안 저희가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만들어 놓은 최종의 아키텍처가 되겠습니다. CDP라고 하는 부분들도 정해질 수가 있어요. 밑에 있는 부분들은 데이터 가버넌스가 되겠습니다. 일단 가버넌스 쪽에 메타스트림, 비즈메타, 퀄리티, 리니지까지 나갈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한 가버넌스를 통칭하는 부분들로 가버넌스를 구축하고 중간에 있는 부분들은 데이터 통합 저장소를 어떻게 구축할 거냐 하는 부분들도 EW가 됐든 레이크가 됐든 아니면 다른 하드이 됐든 그런 부분들도 저장할 수 있는 부분도 그 외에 테라원 미디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끝에 있는 테라원 슈퍼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 그 데이터들이 어떤 형태로 데이터가 되어 있든 어떤 DB로 되어 있든 관계없이 데이터를 가상화를 통해서 데이터를 추출해서 분석해 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가버넌스부터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데이터를 가공 처리하는 부분들까지 하나의 원스톱 솔루션으로 제공할 수 있는 CDP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부산은행에 제가 지금 한번 예. 부산은행에 지금 저희가 지금 작업을 했던 부분들이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에 저희가 이렇게 올려서 작업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건 이제 작업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 유지 보수 중에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CDP라고 하는 개념으로 적용했던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어떤 프로젝트 했던지에 대한 부분들이고 공공 쪽에도 많이 됐고 공공 쪽에서 저희가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가장 문제되는 것들은 데이터에 대한 오너십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품질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져올 거냐 그리고 데이터를 넘기면서 작업을 할 때 데이터에 대한 권한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문제를 했었고 그 부분들을 해결하는데 많은 노력이 들어갔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제품 쪽에 다 녹여놔서 그런 작업들을 이제 공공 쪽에 저희가 작업할 때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